미중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북핵 해법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내일로 예정돼 있고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어서 이번 주는 도발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 시간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내일 이제 최고인민회의도 그렇고 또 6차 핵실험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 북한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하는데요. 하나는 자기네들의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외부의 위협을 고려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위협 요소도 좀 있죠.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칼빈슨 호도 옮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내부적인 정치 일정이 아주 복잡하고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당장 최고인민회의 있죠. 또 4월 11일도 그렇고 4월 13일도 그렇지만 5년 전에 보면 이 김정은이가 소위 말해서 그 노동당 제1비서 그다음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등극한 지 5년 되는 날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자기 할아버지 생일도 있고 또 4월 25일은 그 북한 인민군 창건 기념일 85주년 행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정치 일정이 있는데 이런 정치 일정에 통상 보면 북한 스스로는 축포 형태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의 도발 시기를 2번이나 적중했던 미국의 CSIS에서도 이 도발 가능성이 아마 78%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더라고요. 이제 CSI에서 이렇게 빅데이터 이용해서 이렇게 안 해도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 바로 4월 6일, 7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서로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한 상태로 끝났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훈련을 마치고 싱가포르를 통해서 이렇게 호주로 가려고 했던 칼빈슨호를 돌렸잖아요. 네네. 이 변수는 여태껏 빠져 있었다고 봐야죠. 그전에는 예를 들면 이런 빅데이터를 할 때 이것 가지고 이 정도의 확률로 아마 북한이 이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빼면 사실상 북한의 정치 일정만 보면 거의 100% 가깝게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또는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을 할 텐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또 지금 현재 미국이 북한한테 하고 있는 이런 압박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핵실험으로 연결할지 네. 또 미사일 실험으로 연결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SIS의 그동안의 빅데이터를 통한 것은 여태껏 맞았다라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이제 원론적인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해법이 좀 도출되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공감만 있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도 생각은 하긴 했지만 아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으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중국의 역할론이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의 아이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이 정말 젊은 군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의 정신병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하면 북한 핵 문제 벌써 해결됐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제재에 대해서 뒷구멍 열어주고 또 송유관 안 잠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변함없는 생각이었죠. 후보자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그래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얘기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시진핑 주석이 맞습니다라고 동의해주면 모든 게 끝날 수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쌍궤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소위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병행해서 논의해라.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압박이나 제재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끊임없이 밝혀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중국이 역할을 제대로 해라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미국이 이거는 미국하고 북한의 문제니까 너희들이 회담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으라고 하니 여기에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 정상 간의 첫 만남 속에서 두 사람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어떤 정책으로 나타날지를 확인하는 그 정도의 성과만 있었지 세부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런가 하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단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북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가 있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좀 중국이나 북한 쪽에 어느 정도 앞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뭐 만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직접 얘기해줬고 예. 시진핑 주석이 돌아갈 때쯤 되면은 포탄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리아에 대한 공격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말한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아사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화학 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민간인을 죽이고 수백 명이 그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잖아요. 예. 화학 무기라고 하는 좀 국제법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명 국가가 동참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리아를 응징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될 텐데요. 예. 왜 하필 그 시간이냐 하는 거죠. 왜 하필? 예. 그거 하루 늦게 하면 무슨 문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단 말이죠. 시리아 공격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시간대에 한 것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예.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만일 정말 중국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계속 뒷구멍 열어주고 북한 핵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를 해두면 예. 내가 이제는 군사 공격한다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가면 아마 북한뿐만 아니고 한반도도 문제지만 너희 중국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 나서라라고 예.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한 거고요. 예. 북한은 이제 이런 거겠죠. 경거망동하지 마라. 너희들 정치 일정 줄줄이 있는 거 안다. 뭐 4월 11일도 있고 15일도 있고 25일도 있고 다른 거 있는데 만일에 너희들이 6차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을 시리아 공격을 통해서 너 분명하게 보여줬다. 그러니 경거망동하지 마라. 양쪽에 준 경고성 그런 공격이라고 예. 봐야죠. 예. 네. 메시지라고 이제 하셨는데 네, 칼빈슨 항모전단 이것도 역시 메시지겠죠? 그럼요. 칼빈선 항무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항공모함이 한번 움직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전에도 이제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항공모함 속에는 사실상 전투기를 포함해가지고 전자전기, 조기 경보기 이런 거 포함하면 한 80대 정도의 전투기가 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 떠 있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항공모함이 움직이면요. 제일 앞에 전략 잠수함이 가고요. 그다음에 호위함, 구축함, 그다음에 여기 항공모함, 다시 뒤에 군수지원함, 다시 제일 뒤에 전략 잠수함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공모함 자체만 보면은 안 돼요. 이 전체가 한번 움직이는 게 어마어마한 전투력이거든요. 예. 그 칼빈선 함이 다시 백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예. 자체는 지금 한반도 주변에 2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하나는 원래 칠함대 소속의 로날드 레이건호가 예. 지금 일본 요코스강에 지금 계속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전투력이 있는 데다가 칼빈선호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 주변에 2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구성이 돼서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만일 이 정도면 언제라도 아마 트럼프의 결심여하에 따라서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죠. 이 효과를 좀 낼 수 있을까요? 이런 항공모함 배치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정은이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다와이가 오늘 한국에 왔지만 이거 못지않게
이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을 겁니다. 우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스스로가 이 사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자제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이렇게 하고 나서 북한이 보인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리아가 핵무기 갖고 있었으면 절대로 미국이 공격하지 못했을 텐데 예. 핵무기를 안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공격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핵무기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마음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는 두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이러한 얘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포에 질려가지고 나온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 김정은이가 아직은 젊은 군주잖아요. 이게 아주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의 아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는 그런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에 훨씬 더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분노 조절 장애증까지 겪고 있는 이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이 사태를 얼마만큼 깨닫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칼빈선 호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데 의미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겠죠. 이런 가운데 중국 측에서 이제 우다웨이 수석 대표가 한국을 찾았지 않습니까? 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크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자회담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하나는 이제 한국의 대선과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육자회담과 관련된 것은 어차피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이 끝났으니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소위 말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교환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또 우리 한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 최종적으로 의견 타진을 아마 할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얘기한 것이 바로 쌍중단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에 와서 최종적으로 아마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이미 이제 정해진 게 있으니까 그대로 답변을 할 거고요. 이것이 이제 육자회담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예.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대선 일정과 관련돼서 지금 대선 주자들이 5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군가가 되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어떤 대선 주자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 거고 그 공간을 넓히기 위한 그런 외교적 행보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대선 캠프까지 또 이제 방문이 예정이 돼 있는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 전공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